안녕하세요. 저는 종로노무사TV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는 왜 주 40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도 하고 휴일 근로도 하는데 왜 회사에서 수당을 안 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사하실 때 쓰셨던 근로계약서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냐, 또 이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일 때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월급에 미리 주는 거, 그걸 바로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로계약서에 아주 디테일하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급 얼마, 연장근로수당 얼마, 휴일근로수당 얼마 해서 합쳐서 얼마, 퉁쳐서 얼마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포괄임금제예요. 연장근로를 좀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왜 저는 연장근로 수당 안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보세요. 리사인 하셨잖아요. 이게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특히 대기업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기업은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를 들어 월급이 500이다, 기본급이 500이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기본급을 한 300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수당들을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에 쪼개서 뭐 이것저것 쪼개가지고 이렇게 500을 만들어서 줍니다.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행정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어땠냐? 포괄임금제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원칙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게 바로 포괄임금제였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 조건이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해요. 또 하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거나 기상 조건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좌우되거나 그리고 근로시간의 장단이 체크하기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무직은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대충 많이들 써오셨어요. 대충 월급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퇴직금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원래도 안 됐습니다. 월급 300에 다 퉁, 이건 안 돼요. 포괄임금제란 뭐냐? 기본급이랑 정확하게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시간과 휴일근로 시간이 계산이 돼서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야 포괄임금제가 제대로 짜여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충 연장 20만원, 휴일 10만원 이런 것은 원래 안 됐었어요. 또는 연차휴가 수당 같은 걸 포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연차휴가 휴가권을 박탈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퇴직금을 넣을 수도 없어요. 퇴직금 퇴직할 때 줘야 되겠죠. 그 전에 넣은 건 퇴직금이 아니거든요. 연차휴가하고 퇴직금 결코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사무직이었고 근로시간도 책정이 가능한데 만약 소송을 가게 되면은 포괄임금제 무효다라고 다툴 수도 있겠죠. 법하고 여러분이 사업주랑 쓴 계약서랑 뭐가 더 우선할까요? 법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많이 쌓여왔어요. 행정부에서 인정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2017년도에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지침이라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대안적으로 판례에 따라서 적용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항이 있었죠. 이거는 아예 배포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는데 포괄임금제까지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겠다고 하면은 사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실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것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2020년부터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제도,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로에 연장 12시간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12시간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도를 운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서는 결국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기타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추가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 구성 항목의 단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급여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수당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통상임금이 많이 상승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의지가 많이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포괄임금제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지 원래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짤 때 명확하게 짜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임금 제도를 보다 더 명확하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